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고 싶은 김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시가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었던 한 주였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글로벌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지금 미국 본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본장은 10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자, 테슬라도, 인텔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장세가 지금 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의 포인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자, 방송 1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왜 노란통 메신저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도 이야기 드릴 텐데 우선 우리의 에이스 김은수 앵커님이 노란통 메신저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잘 들으시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합을 맞춰보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은수 학생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김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말을 앞둔 금요일 불금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미국과 중국 갈등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상당히 경계가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을 해도 상승을 해도 여전히 전략은 우리 김쌤께서 최고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이 채팅방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최근에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소 비슷한 이러한 창의 방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쌤의 이 방은 오로지 딱 하나, 김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 다양한 우리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알찬 이러한 시간입니다. 1교시부터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달래주실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와중에 제가 지금 나스닥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제 기술주들뿐만 아니고 이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키워드로 보는 이번 주의 시장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키워드는 역시나 개별 테마였습니다. 개별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한 주였는데 어떤 개별 테마가 있었느냐? 자, 지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개별 테마가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코스피 오른쪽엔 코스닥이죠. 자,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월요일날 시가와 금요일날 종가의 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은 열렸지만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죠. 변동성도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를 봤을 때 코스피가 큽니까? 코스닥이 큽니까? 코스피가 더 커요. 그렇죠. 역시 우리 에이스. 자, 시총 상위로 본다면 결국 시총 상단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코스피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수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왜 개별 테마가 이번 주에 이슈였는지. 즉 지수와 관련된 시총 상단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제약 바이오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키워드는 개별 테마인데 자, 보겠습니다. 신신제약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이것도 뭐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가지고 온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특징이다.
자, 신신제약. 원래는요, 저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파스 아시죠? 몸에 붙이는 파스, 신신 파스. 그리고 또 모기 물릴 때 쓰는 또 물파스.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코로나19와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뉴버텍과 같은 상하수도 관련주들이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되게 좀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바로 이제 이 수돗물,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 안에 이 붉은 깔따구라고 하는 벌레가 좀 나오면서 관련 또 테마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마는 뭐다? 실적보다도 뉴스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아시죠? 자, 테마주들 보통 얼만큼 움직이죠? 플러스 20%, 플러스 30%? 금방금방 움직여요. 자, 대형주가 그러면 20, 30%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결국 중소형주가 그만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노란톡 메시저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떠한 것을 했냐면 바로 선물을 매매를 했어요. 왜 제가 선물을 매매를 했을까요?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 컨셉이 딱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작지만 지수를 안전하게 매매할 것이냐가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야. 재료, 수급, 테마 쫓아다니면서 단기 매매를 할 거야. 그 컨셉.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의 투자자의 컨셉은 1번일까? 2번일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는 것 때문이도 그렇지만 제 스스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플러스 20, 30%될 수 있는 종목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0, 30%도 금방 갑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예시 차트 네.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다면 우리 사실 이번 주가 제약바이오 위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였고 미국이 빠졌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을 아무래도 많이 따라가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빠지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희망이 없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부터 시장이 조정이 된다, 조정이 안 된다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지수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지수 지금 어떻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수 어때요? 오늘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밀렸어도 그래도 올려요. 자, 이게 대폭락 시세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우상향 추세 속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굉장히 공포심에 지금 그게 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투자자들이 또 있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투자자분들 조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왜?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으면 계속 시장은 올라갔었으니까. 자, 올라갔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따가 제가 2교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추세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 자, 추세라는 건 뭐다? 가는 기업이 계속 가고 조정을 받는 기업이 조정을 갖는다. 물론 가는 기업도 언젠간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는 기업도 언젠간 상승하겠지만 우선 확률적으로 가는 기업이 더 가고 조정받는 기업이 더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지수는 과연 지금 상승을 하는 쪽일까요? 조정을 받는 쪽일까요? 상승을 하는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조정 당연히 신경 써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과 선물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응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면
바로 노란톤 메신저에 들어와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배워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개별주에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저는 지수 매매를 했습니다. 지수 선물. 자, 이거는 이번 주 총 수익이 300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딱 3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한 번은 60만 원의 수익을, 한 번은 19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오늘 좀 불쾌하지만 그래도 5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손절을 했는데 굉장히 좋죠. 일주일에 약 한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이 방법. 왜 그게 가능했냐면 다시 한번 지수로 가볼게요. 지수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능했다. 안전하게, 아주 위험성 없게, 조심성 있게. 아셨죠?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마주에 환호를 하죠. 오늘 사면 당장 10%, 15%, 20% 가니까.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좀 생겼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금방 간다라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된다. 제가 2교시에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테마주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지 2교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롤모델까지는 아니죠. 우리 시장이 그래도 참고해야 되는 미국 시장의 이번 주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실적 그리고 뉴스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금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호재는 뭘까요? 결국 실적이 좋다는 것?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환호하는 게 언제일까요? 실적에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계속 잘 나올 때,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이 개선세를 보일 때 가장 크게 환호를 하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미국 기업의 실적보다 안 좋을 거라 예상했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다수가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실적이 나오니까 어때요? 어니 서프라이즈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가장 이 주식을 올리는 모멘텀 중에 강력한 게 바로 실적인데 그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호재와 그리고 뉴스가 지금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뉴스라고 하면 어떤 뉴스? 첫 번째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뉴스죠. 네. 계약도 연기를 했고요. 또 잭슨홀 미팅도 이번에 연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번 숙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철수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또 미국과 중국이 한 번 더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인 거죠. 자, 호재와 악재 뉴스가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호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그죠? 자, 테슬라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자, 그 다음에 뉴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 번 더 싸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3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3주 전부터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로나 재확산이 오히려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3주 전에 이야기했고 3주 전, 2주 전, 그리고 1주 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조정보다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말이죠. 물론 어제 그리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이 되는, 추세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고 우상향 추세 속에 조정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응 오늘 2교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모더나라는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신고가 영역, 모더나도 계속 우상향 추세. 비록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혼돈이 되는 미국 시장이었다. 자, 미국도 그러면 어떠한 장세였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였다라는 거죠. 선생님, 자, 네. 그렇다면요. 미국도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지수보다는 그렇죠. 종목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테슬라를 보자면요. 테슬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다면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로 보면 배터리 3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뭐 네. 테슬라가 상징적이 돼버렸죠. 뭐 처음부터 뭐 테슬라가 전기차의 상징이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테슬라가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 이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고 그 대장주가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따져보자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상승했습니까? 100%는 같이 동조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20, 30%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테슬라가 신고가 같다고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다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테마가 살아있다면 그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되는데 제가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죠? 지수가 고점일 때 주가의 위치는 낮을 때. 낮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되게 좋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이야기니까 꼭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메모를 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노란톤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글로 풀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만큼 시장은 뭐다? 개별 종목 장세였다. 자, 국내 선물 개별 테마라는 단어를 썼죠. 키워드를. 해외 시장 뉴스와 호재와 악재라는 키워드를 제가 드렸었는데 결국엔 같은 의미예요. 뭐다? 지수보다는 개별주 장세였던 한 주였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는 뭐예요? 지난주 키워드 기억나시는 분?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의 키워드, 지지난주의 키워드, 또 지난주의 키워드 바로 시장은 돈이 장땡이었다. 머니가 뭐니 제가 뭐니 말하려고 해도 했는데. 뭐니 해도 머니였다. 네. 왜? 돈으로 올리는 시장이었어요. 돈으로 올리는 시장은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제가 매번 3교시에 이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한 번에 몰아서 드리니까 드리고 싶던 힌트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날 때 이 3교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 주 블라인드 종목은 제가 작심하고 가져왔습니다. 왜? 지난주에 갖고 왔던 블라인드 종목인 탑 엔지니어링이 첫날만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까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에 제가 그것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갖고 온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딱 아시면 김쌤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차트를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어떤 좋은 흐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봉이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지수가 밀렸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밀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다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허. 그게 힌트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락 종목을 제외하고 상승한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1교시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결국엔 포인트는 개별주 장세였고 다음 주도 개별주 장세의 확률이 꽤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물 한 잔씩들 마시고 2교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